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슈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시각으로 내일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하는 거죠.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중국이 전 세계에 자행하고 있는 부정선거, 그리고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여러 부정 행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여기에 핵심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모든 사태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 중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대만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도 잘 안 나와서 잘 모르시죠. 왜 보도를 안 해줄까요? 대만의 상황을 보도를 해주면 우리 한국하고 상황이 똑같네? 자, 그러면 뭐야 이거, 우리하고 상황이 저렇게 똑같은데 이거 뭔가 뒤에 똑같은 배우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성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류 언론들이 보도를 전혀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주류 언론들이 중국의 스폰을 받나? 라는 의혹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이다 이제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쿠데타의 현장이죠. 자, 이게 1월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그때 공수처가 밀고 들어갈 때, 그때 미니버스, 공수처의 미니버스가 그 관저 앞을 막아섰던 소수의 우리 시민들이 있었는데, 다수는 집회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 한 분을 계속 차를 밀고 들어가서 할머니 계속 안 비켰죠.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 중상을 입었습니다. 채널A TV 화면에 캡처된 거예요. 그러면 방송국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채널A는 자기네들이 촬영을 해놓고 보도를 안 해요. 공수처의 미니버스가 할머니를 고의로 치었다. 고의로 친 거죠. 할머니가 비키지 않는데 계속 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할머니가 치여서 넘어졌어요. 계속 치고 하다가 급기야는 넘어졌어요. 자, 몇 해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시위를 하던 어떤 남성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가 급기야 사망을 했죠. 그때 좌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언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들었다 그냥 뒤집어 버렸죠. 그런데 이 우파 할머니가, 좌파 시민이 불행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대한민국을 들었다는 어떤 정치권과 언론이, 우파 할머니가 이런 비극을 당했는데 아무도 언급조차도 안 해요. 이건 뭐냐? 채널A가, 동아일보하고 한 몸이죠. 채널A가 뭐 이런 것 정도는 안 해도, 또는 하지 마라 라는 지침이 있거나, 뭐 또 시민들의, 또 우리 국민들의 시청률, 그리고 구독률, 이런 거와 기업 경영이 별 관계가 없다라는 뒷배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게끔 하는 거죠. 그 뒷배. 예. 자, 이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위법, 불법, 초법적인 광기를 부리고 있죠. 도대체 이들은 뭘 믿고 이러는 걸까? 이재명 정말 자기가 은행장들까지 집합시켜요. 시중은행장들 다 모여 집합시켜요. 정말 지금 대통령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재명,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대행 문영배, 그리고 국수본 경찰 우종수,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 이런 자들이 그냥 법 위에 군림을 하고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규칙을 무시하고 제도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러나? 일단 언론이 프렌들리해요. 자, 여기 동아일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촬영한 동아일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반 더해서 뭐 하겠냐? 그냥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해. 감옥 가는 게 마음 편하다 이거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고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딱 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해명은 절대로 또 안 하죠. 그냥 이걸 보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냥 자포자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결집했던 국민들을 본인도 자포자기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이 탄핵 사태에 가장 악랄한 언론이 동아일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하고 바로 이 자리죠. 이 중국 언론인들과의 모임을 조직한 사람도 동아일보 허모여 부국장 아니겠습니까? 종편 패널로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딱 보면 아실 겁니다. 허모 씨입니다. 동아일보 기자. 뭐 그 정도로 지금 동아일보가 중국과 도대체 뭘 믿고 이럴까라는 거예요. 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국가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로 중화민국 대만이죠. 대만 집권 민진당인데 라이칭더 총통이죠. 민진당이 총통 선거에서는 이겼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습니다. 대만 국회의원, 그러니까 입법원이라고 하는데 113석이에요. 그런데 57석을 얻어야 과반을 획득을 하는데 51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인 중국 국민당. 국민당은 원래 장제스의 당이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친중이에요. 완전히 그냥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국민당 친중입니다. 여기는 반중. 국민당이 54석. 그런데 여기 대만 민중당이 있어요. 중국과 아주 프렌들리한 그런 소수당인데 저번 총통 선거 때 이 민중당이 후보를 내는 바람에 총통 선거에서 이겼죠. 이 민중당이 8석, 그리고 2석의 무소속이 있는데 여기도 거의 국민당의 이중대 뭐 이런 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민진당 여당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완전히 입법 독재를 하고 있고, 여기 이 사람이 지금 한국위라고 하는 사람인데 입법원장,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입니다. 이 사람이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뭐 여러 세력과 함께 총통을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기가 총통 되겠다 이거죠. 자, 대만에서도 계엄 사태가 있었나? 대만에 지금 계엄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대만 정치권에서. 자, 12월 16일 자유시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당 주도의 법안 강행 처리와 물리력 행사에 대해 민진당 우스야오 사무총장은 국민당이 입법원에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비판했고, 이에 국민당은 즉각 입법원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집권 여당이 계엄 정국을 만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 정도로 마비시켰다 이게요. 야당이 국회, 즉 입법원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국가 전체를 마비시켰다. 그러니까 계엄이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대한민국 진짜 계엄을 선포했고 여기는 계엄 상황이나 같다라고 지금 서로 간에 주장을 하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만에서도 이런 일이 입법부를 틀어쥐고 체제 전복을 노리는 야당 수계입니다. 자, 여기 바로 아까 그 입법원장 한국위죠. 자,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의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 주임입니다. 중국 국무원 판공실 주임인데 여기를 만났는데 마치 이재명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서 쉐쉐하고 고개를 더 숙이는 그 장면처럼 요거 지금 딱 내리면 이 사람은 다리를 약간 좀 벌리고 앉아있고, 여기는 그냥 마치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다리 딱 붙이고 앉은 것처럼 딱 붙이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마치 이재명이 쉐쉐하면서 싱하이밍에게 고개를 엄청 더 숙이는 뭐 그 장면이죠. 자, 이 한국위는 중국 국민당 소속의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친중 인사로 현재 대만 입법원장, 즉 국회의장입니다. 지방 정치인으로 전개 입문해 입법의원 가오슝 시장을 거쳐 지난 2020년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과 격돌했는데 졌죠. 초선 입법의원, 즉 1994년 그리고 가오슝 시장 할 때 2020년 재임 시에 주민 소환제 투표에 붙여질 정도로 무능했고, 가오슝 시장 할 때는 주민 소환에 돼서 결국 시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리사욕에 집착하는 인물이고 현재 입법원을 장악하고 라이칭더 정부를 코너로 몰아 정권 퇴진, 조기 총통 선거를 노리고 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네. 가오슝 시장,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남시장, 뭐 이런 그 시장 출신이 지금 대통령 후보, 그리고 그 시장 하면서 대통령 출마했어요. 총통 출마했죠. 그래서 전임 차이잉원 총통에게 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번 선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선거에 나가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친중 인사고,
주민 소환을 2번이나 당할 정도로 행정력과 실제 사명감은 적은 사람인데 정치력이 너무 좋아요. 자기네들끼리. 우리도 보면 실제 어떤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뭔가 자질은 부족해 보이는데 자기네들 중에서는 개파 리더가 되고 뭐 이런 사람 있죠. 뭐 그런 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의 지령을 받아서 현재 라이칭더 정권을 흔드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언론에는 기사 한 줄 안 나오는 대만 정치 위기입니다. 야당의 입법 독재인데요. 우리나라 야당도 입법 독재, 우리 많이 들어봤죠. 대만 똑같습니다. 지난 얼마간에 대만 야당인 국민당이 저지르고 있는 이 입법 독재가 뭐냐? 자, 이거 보시면요. 헌법재판소 절차법 개정안을 내서 통과시켰어요. 위헌법률 심판. 원래 법률을 이렇게 입법원에서 만들면 자, 이거 위헌이다 하고 누군가 소송을 하겠죠. 이게 이제 그 다수에서 통과되면. 그러면 이 헌법재판관이 여기는 15명이에요. 우리는 9명인데 15명 중에서 과반수, 그러니까 8명이 찬성을 하면 그래, 이건 문제 있어. 이 법은 안 되겠어. 마치 우리 대통령이 그 거부권 행사하는 것처럼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몹쓸 법을 마구마구 양산을 했는데 그게 위헌 법률 심판을 이제 여당에서 소수당이 자꾸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동이니까 이게 지금 총통이 또 임명하는 사람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결국 과반을 민진당이 여당이 가져갈 확률이 높죠. 그러니 자기네들이 만든 그 법안들이 리젝트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3분의 2로 바꿨어요. 3분의 2로.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15명 중에서 7명이 공석이에요. 그런데 7명 우리가 지금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다 임명해야지 하고는 지금 임명 안 하고 있는 등 우리하고 똑같죠. 자, 요거는 이제 리젝트 된 건데 이것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겁니다. 24년 6월에 통과했는데 24년 10월에 위헌 판결을 받은 건데요. 이 입법원 권한 행사에 관한 법률이다. 이게 뭐냐? 입법원에 경찰, 검찰 다 필요 없고 그냥 입법원에 수사권, 청문권을 및 강제력을 부여하는 법안인데 예를 들어서 입법원에 출석해서 증언해라. 신인균에게 야, 너 우리 같은 국회 출석해서 국회 국방에서 증언해 라고 하는데 좀 바빠서 못 가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못 가겠어요. 하면 바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벌금 1만 달러, 대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 한 44만 원. 바로 그냥 법원 거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입법원에서 이제 왔습니다. 44만 원 내기 싫어서 와서 허위 진술을 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 대만 달러, 880만 원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법원 판결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그런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안 된다, 위헌이다 라고 해서 리젝트가 되는데 이걸 이제 법을 바꿔서 이제 자기네들이 과반수니까 그냥 이제 가는 겁니다. 공직자 소환법 개정안, 주민 소환 투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 소환 청원을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인터넷으로 막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민 소환 당하니까 싫거든. 그래서 주민 소환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직접 와서 서류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직접 와서 신청해. 그거 안 되면 안 돼. 진정성이 없어.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직접 가겠습니까? 겁나게. 그렇게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평생 해먹겠다 이거죠. 재정계획법 개정안. 내년도 그러니까 25년도 주요 전력 증강 사업. 지금 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예상이 너무나 팽배한 상황에서 전투기 예산 다 삭감해서 대만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 그냥 포기됐어요. 포기. 야당에서 전액 삭감을 시켜서 잠수함 초도분 한 척을 만들었는데 두 척부터 양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 다 잘랐어요. 못해요. 방공무기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스라엘 전쟁이다 보면 방공무기 지대공 미사일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 예산 안 줘요. 중국이 때려 맞아야죠. 어디 그걸 막아낸단 말이야. 이런 거죠. 공습경보 시스템.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니까 공습경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 우리도 그렇게 디지털화하자라고 해서 이 민방위 예산을 딱 올렸더니 그거 전액 삭감. 공습경보는 무슨 공습경보? 대국이 때리면 다 맞아야지. 이런 거고.
원자력, 반도체 분야 과학기술 지원 예산 대폭 삭감해서 아예 스타트 못하게 만들고, 약물 사기범죄 수사 예산 삭감. 우리랑 똑같죠? 야, 대국에서 마약이 들어오는데 어디 그걸 감히 수사한다고 그래? 우리나라도 아니 마약이 들어오는데 마약 사범 왜 잡아? 그거 국민 탄압 아니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출신이란 자가, 지방청장. 네, 이런 거 보니까 우리랑 똑같죠? 자, 그런데 이게 자기네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공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라는 겁니다. 24년 12월 29일 날 위안 홍빙 전 베이징 대법학과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은 시진핑의 책사 왕후닝의 4대 지시에 따른 것이다. 민진당 대 국민당, 민중당 연합의 싸움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경쟁도 법치주의 하에서의 경쟁도 아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대리인들이 대만 입법원 지도부 대부분을 점령했다. 이들은 입법원을 거점 삼아 헌정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진당이 이끄는 정부의 행정권을 무력화하며 사법체계와 감시기능 무력화를 통해 대만 사회를 흔들어 대만인들을 심리적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다. 바로 왕후닝 이 자가 지령을 내렸다 이겁니다. 시진핑의 책사. 왕후닝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대만의 야당, 제1야당 국민당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자, 왕후닝이 4대 지시를 내렸는데 그 4대 지시 뭐냐? 딱 보면 야 이거 우리나라와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왕후닝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결정적인 정황이에요. 똑같아요. 자, 4대 지시는 뭐냐? 구속된柯윈저를 구하라. 우리나라는 구속될 이재명을 구하라. 똑같죠?柯윈저 민중당 그 8석에 있는 민중당 그 지금 당수가 구속돼 있어요.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다시 전위에서 활동시켜라. 왜? 국민당은 너무 이 중공에 기대고 있다는 우리로 치면 빨갱이 이런 느낌이 강하니까 민중당 그 소수 8석이지만 얘가柯윈저가 그걸 상당히 희석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얘가 지금 감옥에 가고 있으니까 뭔가 뭐 빨갱이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니까柯윈저 빨리 구해서 앞에 전위에 세워. 그래서 색깔 물타기 해. 이런 거고요. 우리는 이재명 빨리 구해. 자, 입법원을 장악하고 즉 우리는 국회를 장악하고 확실한 국정 통제권을 보여라. 입법 독재하라 그 말이죠. 우리하고 똑같죠. 보고체계를 일원화하라. 원래는 이 국무원의 대만 판공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대만 판공실 이렇게 두 갈래로 보고가 들어갔는데 야 복잡하다. 그냥 중국 공산당 대만 판공실로 보고를 일원화시켜. 그리고 애국 세력, 우리로 치면 이제 정부, 친북 세력이죠. 애국 세력에게 투쟁을 독려해 더 강한 전투력을 발휘케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후닝이 직접 한 말이 뭐냐. 통일이 되면 애국 세력들은 전부 영웅으로 대접받을 것이고 매국 세력은 죽을 것이다. 죽인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저 같은 사람, 또 제 방송을 본 여러분 같은 사람 죽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2028년의 총선 실시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조기 총선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기 대선하라 이거 아닙니까? 똑같죠? 이게 바로 대만의 상황인데 우리하고 너무 똑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언론이 보여주면 뭐야 이거 똑같잖아. 왜 똑같아? 근데 대만은 지금 중국 지령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럼 뭐야? 우리도 중국 지령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혹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뭐야? 사실 확인이 생기고 국민들이 성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계심이 생기죠. 뭐야 민주당 쟤들. 왕후닝 지시받은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언론들은 도대체 중국에게 무슨 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인지 조용한 겁니다. 왜? 대만 이야기하면 우리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거울이 되니까 보여주기 싫다 이거죠. 대만 민진당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계엄 선포 딱 하자마자 올렸다가 바로 이제 욕먹고 삭제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의 국회는 종북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헌법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긴급히 전국 계엄을 선포했다. 대만 입법원은 국방비를 삭감하고 위헌적 권한 확대, 판사 마비, 재정계획법, 연금개혁 백지화, 세장선거 그러니까 주민소환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강행했으며 국가안보 관련 제안을 차단하기 위한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대만팀이 실제로 매분, 매초 항상 이 나라를 침공하는
국제적 수준의 어둠과 사악한 세력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올렸어요. 자, 한국 우리하고 똑같구나. 종북 세력에 의해 장악됐고 여기는 종중 세력에 의해 장악됐고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우리도 똑같더라. 판사 마비, 권한, 위헌적 권한 확대 좀 똑같죠. 이런 상황이다. 바로 중국의 지령으로. 그래서 이미 시작된 중공의 그림자 전쟁이다 이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대만의 상황을 보면 중국의 지령으로 하고 있는 거다. 중국의 그림자 전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필 편지에 그림자 전쟁 이야기 있죠.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지금 그림자 전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계를 여러분들께 3년간 하면서 그 그림자 전쟁 유럽에 하고 있다. 많이 말씀드렸죠. 러시아는 유럽에 하고 있고 중국은 아시아에서 그림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림자 전쟁을 통해서 미얀마에서는 정권을 엎어버렸죠. 그리고 태국 친중화시키고 있고 친미로 완전히 경사되었던 베트남을 다시 친중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그리고 대만, 한국 완전히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이 핵심 지역을 정권을 엎어서 친중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전위 지형이 아닌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반대 전위 지정학적 요소로 활용하겠다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다. 그러면 이를 부드득 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중국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왜? 한국과 대만은 우리에게 생사를 걸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게 넘어갈 것이냐. 그래서 미국의 공격을 받는 입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미국과 함께 중국을 공격하는 입장이 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만이라고 하는 선진국, 일본이라고 하는 선진국, 미국이라고 하는 최강대국 이렇게 4개 나라가 모여서 중국과 대항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미국과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과 손을 끊고 이제는 그냥 같이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런 거 없다 이겁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그냥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의 기로예요. 어느 걸 선택할 거냐. 미국 선택해야 되죠. 좌파 여러분, 중국을 선택해서 미국과 싸우는 게 좋습니까? 좌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돈들 다 어디서 나옵니까? 미국의 안보 지원 아래 우리가 신용 등급을 높여서 또 유지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끌어와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싸우게 되면 미국의 대척점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 그 돈 못 씁니다. 휴가 못 갑니다. 자기 자리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 작당도 못 합니다. 물려줄 자리가 없어지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